실손보험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다면 이제는 불필요한 비용을 점검해 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지보다 정리가 이득인 6가지 항목을 짚어드릴게요. 첫째는 암 입원 일당, 둘째 암 수술비, 셋째 암 통원비입니다. 이어서 이름만 화려한 각종 수술비 패키지, 다섯째 질병 상해 입원 일당, 마지막으로 실익이 적은 소소한 상해 특약까지 총 6가지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시청하시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고정 지출을 줄여 더 가치 있는 곳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로운 보험과 함께 해주세요. 수많은 보험 중 필수 보험 1순위를 실손이라고 말하는데 이해 있으신 분은 없을 텐데요.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에서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뒤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다쳐서 생긴 의료비부터 아파서 받은 수술비까지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실손보험에도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이란 점이죠. 갱신형 보험이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인데요. 감당하기 힘든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히 70대, 80대의 고령층에선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70대 실손 가입률은 약 38.1%, 80세 이상은 약 4.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손의 한계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른 보장보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과도한 불안감에 패닉 바잉을 한다거나 보험은 저축이나 재테크가 아님에도 나중에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 투자수단처럼 과도하게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 중에 실손 보험만 있어도 충분한데 괜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많은 불필요한 보험들 중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범위의 불필요한 특약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보험 증권을 펼쳐서 앞으로 설명드릴 6가지 특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암 입원 일당입니다. 암의 진단 확정된 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 10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하루 1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40세 남자 15,950원, 여자 13,880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40세 남자는 총 382만 8천원, 여자는 333만 1,200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암에 걸렸을 때 암 종별 평균 입원 일자가 10일을 넘기는 걸 보기 힘들단 겁니다. 예를 들어 간암에 걸려 5.2일 올림해서 6일을 입원했다고 할게요. 그럼 암 입원 일당에서 10만 원씩 6일 총 60만 원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40세 남자가 낸 보험료는 382만 8천 원이에요. 낸 돈보다 받은 돈이 더 적습니다. 암에 걸리면 몇 달씩 입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에 불과해요.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입원 일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복강경 수술, 다빈치 로봇 수술, 중입자, 양성자 치료 등 암에 대한 치료법이 생겨나기도 했으니까요. 암에 걸렸어도 입원하는 일은 예전과 달리 적어졌고 설령 입원을 했더라도 오랜 시간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요. 암 진단비는 암에 진단되기만 하면 보장되는 반면 암 입원비는 암에 진단되고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야만 보장됩니다. 심지어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암에 의한 후유증 및 합병증을 위한 치료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고요. 실제로 이로 인한 부지급 이슈로 분쟁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암에 의한 입원비를 실손도 지원해주거든요. 암 입원비로 1천만 원이 나왔어도 실손에서는 자기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돼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 입원비만 아니라면 아무리 많아도 200만 원만 내면 돼요. 실손만 있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데다가 굳이 분쟁 이슈까지 있던 암 입원 일당을 가입해서 보험료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암 수술비인데요. 암 진단비는 암에 진단되면 보험금을 주고 암 입원비는 암에 걸려 입원하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었죠. 그럼 암 수술비는? 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만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일단 보험료부터 한번 볼까요? 40세 남녀 보험료는 암 수술비 1,000만 원 기준일 때 이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반면 암 진단비는 같은 1,000만 원 기준인데 훨씬 저렴하죠. 물론 암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담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이암, 재발암 등에 대해선 보장되지 않아요. 반대로 수술비는 매회 반복해서 지급되니까 전이암, 재발암에 대한 대책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실제로 의료 현실을 놓고 보면 암에 걸렸다고 모두 수술받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암 환자 약 116만 명 가운데 항암 화학요법 치료가 약 23만 건, 방사선 치료가 약 11만 건인데요. 반면 수술은 약 2만 3천 건에 불과했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수술보다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를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1년 차에는 수술 없이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병행했습니다. 그럼 암 수술비 보험에선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바에 암에 걸리기만 해도 지급하는 암 진단비를 가입해서 받은 보험금을 치료비로 쓰는 게 낫죠.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실손보험에서도 암 수술비 지원이 됩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 200만 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물론 4세대 실손 가입자 중 비급여 암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생길 수는 있지만 최근엔 비급여 암 치료만 보장하는 하이클래스 암주요 치료비도 나왔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은 수술 외에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심지어 중환자실 입원 치료까지 보장하는 보험도 있고요. 실손으로도 지원되고 대안도 더 저렴하고 좋은 보험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암 수술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암 통원비인데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에 걸려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하루 20만 원씩 연 30회까지 총 600만 원을 받는 보험입니다. 일단 암 통원비 총 납입 보험료는 40세 남자가 351만 8,400원이고요. 여자는 299만 7,600원 정도인데요. 암 진단비 1,000만 원 기준일 때와 비교할 때 보험료는 약간 저렴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총 50회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언뜻 보면 암 통원 환자가 108만 정도로 많아 보이지만 50회는 힘듭니다. 가장 내원일수가 많은 유방암도 11일이니까 220만 원 정도 받는 건데요. 암 통원비 역시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 아니면 보장되지 않고요. 실손보험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 대비 암 진단비 1,000만 원이면 입원, 통원, 암에 의한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치료비까지도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같은 비용이면 활용도가 넓고 청구가 쉬운 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번째,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비 패키지인데요. 말 그대로 중복되는 보장, 불필요한 보장, 실손만으로도 충분한 보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아무 수술비 특약이나 다 가입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수술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가입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 수술비가 어떤 보장을 해주는지조차 모르는 채 이름만 보고 가입하는 분들인데요. 무슨 빵 먹고 스티커 모으는 것처럼 수술만 포함되면 다 가입하려는 분이 실제로 구독자님 중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술비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어떤 수술비를 가입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리기보다 가입하면 좋은 수술비 특약을 설명드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수술비 특약 외에 다른 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니까요.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질병수술비 보험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질병수술비는 치액, 임신 및 출산질환 등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수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경증질환이든 중증질환이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암, 뇌, 심장 등 비용 지출이 많을 거라 예상되는 수술을 받아도 회사에 따라 20만 원에서 50만 원 내외로만 지급이 되는 거죠. 반면 1호종 수술비 보험은 질병의 종류와 난이도에
정도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분류해 차등 지급함으로써 큰 수술 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수술은 1종부터 2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3종부터 5종으로 분류해 지급받습니다. 회사에 따라 5종 기준 2천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만약 카테터 삽입술, 코일 색전술처럼 절개 없이 진행되는 내시경 수술 등은 3종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엔대 수술비는 특정한 질병 코드에 대한 수술 시 2천만 원을 매회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1호종 수술비에서 아쉬웠던 비관열 수술 등 다수가 엔대 수술비의 질병 코드에 포함된 질병들이라서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 코드에 포함되지 않는 암에 대한 보장은 안 한다는 단점도 있어요.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보험은 서로의 단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외에 다른 수술비 보험은 개인의 직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간혹 7종, 8종 수술비를 가입하는 분들도 있는데 7종, 8종 수술비 보험은 일단 오직 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약관상 새로운 수술 기법 역시도 보장하지 않고요. 급여 수술이 비급여로 바뀌어도 보장하지 않고 급여 수술임에도 비급여와 병행했을 때도 보장 못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술비 보험은 질병 수술비, 1호종 수술비, 엔대 수술비 정도면 충분하고요. 보험료 문제로 이 중 딱 한 가지만 가입할 수 있다면 저는 1호종 수술비를 추천드립니다. 1호종 수술비의 또 다른 장점 중 하나는 질병 이름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수술 기법, 절제, 절단, 신의료기술 등으로 보장한다는 점인데요. 덕분에 급여, 비급여 무관하게 보장해주고 심지어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신의학기술까지도 보장해줍니다. 다섯 번째,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인데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입원을 했을 때 하루 3만 원씩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40세일 때 질병 입원 일당만으로 남자는 월 32,403원, 여자는 36,200원인데요. 20년 동안 남자는 777만 원 정도를, 여자는 약 868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3만 원씩 받는 입원 일당으로 남자는 약 259일, 여자는 약 289.3일 정도를 입원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250일 이상씩을 입원하는 지인, 친척, 가족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실제 23년 기준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약 2.7일에 불과했습니다. 남자는 259일 정도, 여자는 289.3일 정도를 입원하려면 남자는 약 95년 정도가 필요하고요. 여자는 약 107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살면서 250일 이상을 입원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 3만 원을 못 받는다고 엄청난 경제적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1,000만 원 보장받는 암진단비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입원 일당은 입원을 해야만 보장되는 보험이에요. 물론 암 진단비가 암이 아니면 보장하지 않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망률 1위인 질병은 암입니다. 일단 암부터 대비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암이 아닌 그 밖에 자잘자잘한 질병에 의해 입원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고 또 그런 질병에 의한 치료비는 실손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말이죠. 결론적으로 다른 질병이나 상해는 실손에서도 보장되고 교통사고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 질병 상해 입원비를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여섯째, 상해 관련 특약인데요. 앞선 수술비 특약대랑 마찬가지로 필요가 없음에도 혹시 몰라 마구잡이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직업이 단순 사무직인 분들, 주부이신 분, 학생 등 위험 직군이 아님에도 이상하게 상해 특약을 과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 우선 골절 진단비입니다. 골절 진단 확정 시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골절 시에는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장합니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 깁스 치료받아 30만 원 병원비로 지출했으면 가입 시기별로 24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돌려받고요. 그런데 보험료 보면 40세 남자일 때는 약 135만 원, 여자일 때 약 95만 원 정도를 내야 하죠. 살면서 골절 당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남자는 3번, 여자는 2번 정도는 살면서 골절을 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위험한 일을 한다거나 매주 운동을 하는 분이라면 몰라도 굳이 135만 원, 95만 원씩을 쓸 필요가 있나 싶다는 거죠. 어차피 이런 의료비들 모두 실손 보장되고요. 교통사고로 상해 부상을 입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는 산재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상해 특약 같은 경우 보장 범위
범위가 특히 협소하다고 생각됩니다. 상급 종합병원 상해 수술비는 상해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지급되고요. 상해 흉터복원 수술비는 상해로 인해 흉터가 남아서 이를 복원하는 성형수술을 받아야 지급합니다. 청구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편인데 반면 실손은 그냥 상해로 인해 의료비 지출했으면 자기부담금 조금 빼고 돌려준다는 거죠. 상해 사고는 특히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지점이 많으니까 굳이 위험직군 아니라면 가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자잘자잘한 보장을 위해 상해특약 하나 가입하기보다는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았을 때를 위한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는 게 낫습니다. 오히려 이런 신체 훼손 리스크가 더 클 테니까 말이죠. 상해 후유장애 3% 특약 3천만원 가입했다고 할 때 일을 하다가 손가락 하나를 잃으면 3천만원의 장해 지급률 10%를 곱한 300만원이 지급되고요. 디스크 장애는 20%니까 600만원을 받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가입 금액에 장해 지급률을 곱한 만큼 지원해주니까 정상해 특약을 혹시 몰라 가입해야겠다면 이걸 추천드리고요. 부위별로 반복 지급이 되니까 불안하신 분은 질병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이 있다면 가입할 필요 없는 6가지 보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순서대로 첫 번째, 암 입원 일당, 두 번째, 암 수술비, 세 번째, 암 통원비, 네 번째, 이름만 보고 가입한 온갖 수술비 패키지, 다섯 번째, 질병 상해 입원 일당, 마지막 여섯 번째, 소소한 상해 특약이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 하나만으로 모든 의료비를 커버할 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1세대 실손 처음 가입할 때 38,237원이던 보험료가 60세가 되면 25만원 정도, 70세가 되면 66만원 정도까지 인상될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1, 2세대 초기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험료 때문에 걱정이실 거고요. 재가입 주기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나중에 나오는 실손 버전으로 갈아타게 될 2세대 후반, 3, 4세대 가입자분들은 곧 모습을 드러낼 5세대 실손의 보장이 걱정스러우실 겁니다. 보험료는 줄지만 보장도 함께 줄고 그만큼 자기부담금이 늘어날 테니까 말이죠. 따라서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에 따라 미리미리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문제를 대비하는 게 좋고요. 이를 위해 3대 진단비 보험이나 3대 주요 치료비, 수술비 특약 정도를 대비할 필요는 있죠. 단 과도하지 않게 말이에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자잘자잘한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발병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고요. 괜히 경제적 여건을 오버해서 병원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가입을 피하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보험의 저 김지혜 팀장은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2개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험료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시거나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